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화, 반월 이 산업단지가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직주 근접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이 공단에만 11만 명 이상의 이제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출퇴근하시는 수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 공단 안에서 많이 근로하시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산시 하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런 동네로 조금 유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로서의 선호도는 조금 높지는 않죠. 근데 지금 외국인 수도 23년도 기준으로 약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비율. 지금 이제 안산시 인구가 60만이 조금 넘거든요. 한때 이제 70만이 넘었다가 조금씩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60만이 조금 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6분의 1 정도 규모가 외국인 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구역에서 보시면은 이제 서해안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임장구역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대보도라든지 바로 이제 시화호라든지 이쪽 관광지 테마로도 같이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라인에서는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안산이다. 그래서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고 지난 서울에서는 종로구가 이제 1위 지역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20년 3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공급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는 좀 덜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 임장에서는 이제 단원구 쪽이 산업단지랑 조금 더 가깝고 상대적으로 실거래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지역들이 다 단원구에 많이 밀집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화공단, 반월공단 이쪽 라인들이 조금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들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일자리 번영 내에 있는 생활권 중심으로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시면은 뭐 시흥, 군포, 안양, 수원, 화성,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랑도 붙어 있는 곳이 안산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가 이제 안산인데 여기 시화 반월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단원구 이쪽 라인 이제 상록구 라인이 되겠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계획도시입니다. 70년도 후반부터 이 반월 시화 공단들이 이제 배후 도심으로 해서 안산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건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구역이 굉장히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랑 산업을 완전히 조금 분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강하긴 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생활권들이 굉장히 반듯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생활권들 중에서 그 정비 사업을 테마로 해서 하나 발표시 보셔야 되는 게 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동네를 보면은 주변에 평택 시흥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일자리 하기 좋은 이런 고속도로 여건과 또 옆으로 가면은 이제 인천항, 인천공항 등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로서의 이런 물류 기능들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안산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이 다 직주 근접이에요. 이렇게 반월 시화공단이 차로 이동하면 물론 이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막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근거리 내 이동이 가능한 구역.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권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강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공단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공원에 대한 부분들과 상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서울이랑 가까운 곳이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얻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눠봤는데 상권 행정 중심은 이제 고잔 신도시 일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잔 신도시, 호수동, 초지동 그리고 바로 위에 상권이 중심의 이제 중앙동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테마. 두 번째는 이제 정비 사업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부역 라인과 이 초지역 메이저 타운이 대규모로 있는 그 단지들.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단지 일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흥이랑도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신길 택지와 신길 이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신길 이지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호선과 소인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4호선의 거의 끝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정거 정도만 가면은 그 5위도로 연결되는 이런 구간인데 제가 이제 어릴 적 이게 4호선을 타면은 5위도에서 당고개로 연결되는 이게 4호선이 끝에서 끝이었어요. 당고개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진척까지인가? 그렇게 연결이 연장이 좀 되긴 했죠. 어떻게 보면 여기 위치도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바닷가로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고 안산에서 가장 끝점을 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시흥과 바로 맞닿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래는 산업단지, 위에는 시흥이 붙어 있는 안산보다는 시흥에 조금 더 가까운 이런 생활권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위치를 보시면 이게 신길 온천이라고 해서 온천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를 이제 온천 관련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되고 지금은 이제 역세권 이름을 역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주변을 해가지고 신길 2지구와 바로 위에 시흥 거모 공공택지를 지금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주변에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논밭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거를 다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택지로 조성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입주 년도가 27년부터 28년도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사전 청약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주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이 특성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아래로 보시면은 근데 원래 있던 이 단지들은 연식이 한 15년 차에서 20년 차 조금 넘어가는 이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여기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 사전 청약 단지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핵심 단지는 신길온천 추멀빈 2차 여기가 일단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18년차, 17년차 정도 됐는데 목표형 기준으로 이제 4억이 넘어가는 이런 가격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연식 대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제법 높은 편. 하지만 단지로 구성으로 놓고 보면 여기 3획 아파트가 세대수도 굉장히 많고 주차 공간도 이게 1.2m 1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중대형 평형 위주로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상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흥 거모 이쪽 택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제 북쪽으로 인프라들이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은 이제 약간 아쉬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지만 향후 점점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고속도로가 남한산 IC로 이제 고속도로 태우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해안 라인으로 쭉 내려가면은 거기 그 서해안 라인으로 이제 일자리들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신길택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전에 그 신길 온천에서 좀 내려오면 이제 안산역이 안산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위 이 원곡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가 굉장히 외국어 간판도 많고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신길 택지인데 여기는 이런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택지로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약간 신도심 느낌 나는 이런 동네긴 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거주하고 있다는 이런 단점들 빼고는 동네 자체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휴먼시아 LH에서 조성된 단지들과 민간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신길 아이파크라고 하는 곳이 가장 현 시점에선 이 생활권에서 가장 높은 거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 기준으로 4억대 후반에서부터 조금 더 넘어가는 그 정도 흐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으로는 지금 이제 13년식이니까 한 11년 차 정도 됐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소중고가 다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안산역 상권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그 4호선이랑 후인선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쪽에 원곡동 라인에 이제 외국인들 많이 거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원곡초등학교라든지 이 관산중학교라든 곳이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과정 중에 한국어 과정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에 대한 거주가 많은 곳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지역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메이저 타운이라고 제가 표시를 드리긴 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이 생활권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지역 중심으로 해서 테마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산업단지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고 옛날만 해도 불과 한 뭐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안산에서 주요했던 생활권은 아니긴 해요. 이 저층 주공아파트랑 저층 연립아파트들이 밀집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다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기 동네들이 굉장히 쾌적한 신도시로 이제 변화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거단지가 변한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이 초지역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2012년만 해도 공단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12년도에 초지역으로 바뀌고 지금 시점에서는 3개의 역을 노선이 지나가는 곳, 아까 했던 4호선, 수인선, 그리고 이제 서해선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신안산선이 2025년에 준공이 되고 또 여기서 인천, 발, KTX가 여기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광역 환승이 가능한 동네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렇게 3개 단지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건축을 진행했던 곳인데 메이저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프로지오라고 하는 건설사에서 이제 건물을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 안산을 보시면은 프로지오가 건설한 이런 중공간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제 프루지오의 동네라고 할 정도로 이 안산을 보시면은 프루지오가 많은데 여기 아파트들이 지금 한 35층에서 한 37층 정도 됐는데 초고층 라인으로 해서 여기 라인을 조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기 초지연립 1단지 재건축한 푸르지오 초지역 푸르지오 메트로 초푸메라고 하는 곳이 가장 이제 고점일 시점에서는 한번 8억대 이제 후반 정도 가고 있었던 것들이 23년도 가장 최고가는 지금 보니까 9억 8천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23년도 기준에서는 7억대 후반에서 이제 8.5억 정도까지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 이런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로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더 먼저 재건축이 됐던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군자주공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시흥 안에 있는 이제 군자면이 이 안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 꿈의 그른이 상대적으로 이제 초지역에 가깝고 여기 상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근소화가 가격이 조금 높은 편. 여기 안에서는 또 여기 벽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프루지오 8차 여기도 일단은 중심 생활권에서 좀 괜찮은 편.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가격대가 조금 낮은 게 벽산 정도.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된 가장 신축 단지들은 이거 프루지오 브리파크라든지 또 지역 센트럴폴에 얘들은 이제 입주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된, 2년 안쪽밖에 안 된 이런 단지들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여기서 좀 멀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바로 옆이 외국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제 원곡동이랑 연결되는 이런 구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일반 한국 분들이 거주하는 이런 선호도는 올라가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이런 단지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어떻게 이제 학군이 바뀌게 될지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보여지는 이 생활 테마들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물론 여기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이 공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안산 시민공원, 백운공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화랑 호수공원이 옆에 있다 보니까 여기 주변 어디로 가도 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고, 특히나 여기 안산 시민시장이 지금 이제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5일장도 운영이 되고 있었던 이런 동네였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2025년인가 민영에 넘겨서 뭔가 개발을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시장, 원주민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동네랑 조금 안 어울리는 부분이 여기 안산 시민시장이 조금 이 동네에서 좀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비 사업을 된다고 하면은 여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여기 초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교통 테마와 이 정비 사업 테마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지들이 어떻게 재건축이 됐는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부역 위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여기 서해선이 지나가는 그 라인으로 보시고 여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육각형 이 벌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반월 시화공단 배후 생활권으로서 개발이 된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하는 것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만든 동네긴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약간 조금 이제 그 일자리 공단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층 주공 아파트 위주로 조금 단지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하나둘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여기 보셔지는 것처럼 여기 육각형의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인프라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 없었던 게 여기 선부역이 서해선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지하철 역세권으로 좀 바뀌어졌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여기도 똑같아요. 예, 정비사업 테마로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선부역에 신안산선이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지금 이제 그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간, 또 이제 서해안 라인으로 해서 이제 홍성까지도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선부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승하차 인구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일수록 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강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비사업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군자주공이 먼저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산 동명에 대한 아파트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여기 군자주공 7단지, 군자주공 6단지가 재건축했던 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생활권에서는 안산 라프리모, 이편의 세상, 어반스퀘어 이 두 단지가 이 선부역 일대에서는 가장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대장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라프리모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2736세대가 넘 이 정도의 굉장히 대단지 위치하고 있는데 SK, 포스코, 대우건설에서 이제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 라프리머라고 하는 이런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고 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세대가 조금 더 적다라고 하더라도 선부역에 조금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 구조가 조금 더 좋다고 말씀을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편 세상 어반스퀘어가 조금은 더 이제 시세가 높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이 여기 군자주공 9단지랑 10단지랑 얘네들이 지금 이제 통합으로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진단 이제 통과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재건축이 거의 이제 확정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선부역이랑 가깝고 하지만 그 다음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단지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자주공 이제 11단지라든지 12단지 위치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여기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공원 품화로 해가지고 이 조망이 나오는 이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11단지는 5층짜리, 12단지는 이 15층짜리 어떻게 보면 저층이랑 고층이랑 이제 섞여 있는 이런 단지거든요. 대지를 좀 같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 쪼개서 진행했었으면 속도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통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위치는 되게 좋고 공원 품을 해가지고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가까이 없고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말고 주변에 다른 단지들로 보면은 여기 군자주공 14단지 15단지 저층이랑 고층이랑 섞여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저층만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위쪽 라인으로 보면 약간 소형평형부터 같이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위치는 산후 한양 3차 아파트가 일단은 좋아 보이고 여기 위에 굉장히 큰 대단지로 동작한양, 수정한양 단지가 있는데 여기 작은 12평부터 70평대가 넘어가는 이런 대단 평형까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기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상권들로 해서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제 한도병원 거의 이제 300병상 정도 돼가는 이제 대단지들이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상권들이 나중에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점점 그 기능들이 강화될 거다 그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면은 여기 위에 신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중흥더 퍼스트랑 한신더유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 중심 그 입주하는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입주를 들어가거든요. 약간 그 연식에 비해서 가격대나 이런 프리미엄이 조금 이제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몽옥동이랑 연결되고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이런 선일초등학교라고 하는 곳도 이 외국인 근로자들 자녀분들이 되게 많이 그 등하교를 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이 바깥쪽보다는 이 안쪽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편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부역은 그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여의도로도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니까 그런 기능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뭔가 내년에 이제 입주가 아니 준공이 들어가니까 그런 테마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고잔 신도시랑 중앙동이 있는데 중앙동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앙동 라인들은 지금 여기 고잔, 중앙 여기가 지금 안산에서도 조금 핵심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앙역은 가장 상권 중심 위치도 서울에 가까운 가장 핵심 테마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두 정거장 가면은 그 GTX-C 노선이 이제 추가 확장되었던 이제 상록수영이 가는 그런 구간들인 거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산시청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이제
안산에서 가장 큰 고대 안산병원 대규모로 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문화예술 전당 등 대규모의 이제 행정기관들이 많이 이곳에 좀 모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보다도 더 유명한 거는 여기 상권, 특히나 이 로데오 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너무나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롯데백화점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신관까지도 이제 올려가지고 점점 이게 기능들을 상권이 가능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여기 안산에서 가장 핵심 생활권이라고 꼽으면은 바로 여기 중앙역 일대를 보통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거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힐스테이트 중앙, 센트럴 프루지오, 요게 두 개 단지들이 다 중앙주공 1단지, 2단지 재건축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산에서 가장 높은 실거래를 찍었었던 곳이에요. 21년도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 시점이긴 했지만 이 10억 클럽의 9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클럽에 들어갔던 단지가 여기 두 개 단지.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이제 프리미엄 단지라고 하면은 힐스테이트 중앙, 센트럴 프루지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보면은 다 이제 80년대 지어져 있는 이런 구축 단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슬슬 그 다음 단계로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앙중 5-2단지, 얘도 이제 분양을 얼마 전에 이제 진행했었는데, 롯데캐슬 시그니처라고 해서 얘도 이제 1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연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실거래가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워낙 또 위치적으로 좀 좋고 하고, 또 이제 예전부터 조금 조성이 됐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이 연립단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순차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진행되는 얘는 이제 고잔연립 1구역이라고 롯데캐슬 골드파크라고 이미 먼저 정비 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떨어졌고, 여기 2구역, 3구역, 4구역 등등등등 이제 8구역이랑 9구역이 이제 그 다음 속도로 가고 있는데, 8구역이 지금 이제 포레나 안산 고잔, 하지만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좀 심심해요, 동네가. 여기 상권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조금 이제 조용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속도는 이제 연립 9단지, 여기가 바로 이제 포레나 2차가 이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여기 3구역이 현대건설로 이제 시공사까지 이제 선정이 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장단점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별도로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구역이 안산에서도 굉장히 시세도 조금 높은 편이고 선호도도 높은 곳, 학군지도 학군으로서의 약간 기능도 좀 강한 곳,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잔 신도시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역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일단 이름 자체는 이제 신도시라고 불러요. 고잔 신도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택지로서 좀 조성된 부분인데, 연식 자체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3년까지 대부분 이제 준공이 떨었다 보니까 그 연식대 단지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루지오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일 때도 정말 LH 아니면 프루지오 그렇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프루지오란 단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역 아래쪽에, 여기 바로 위에 로데오 거리 쪽에 있는 상권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문화광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의 상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좋지만 여기 아래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는 이 북쪽 라인들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 10대들도 되게 많이 있고, 하지만 약간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요 아래쪽, 여기도 상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치마다 어떻게 보면 상권에 대한 테마도 조금씩 달라요. 이 법원과 검찰청도 2000년대 초반에 같이 여기서 조성이 되면서 이전한 곳이거든요. 바로 앞쪽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약간 법무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이런 것들 몰려있는 상권들이 있고, 여기 아래 유흥 상권들 되게 이제 북적북적하는 이런 상가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학원가들이 조금 이제 조성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학원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이제 그 복합 상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꺼릴 수 있어요. 이런 유흥가들이 몰려 있는 상권들. 근데 요 아래쪽, 이쪽 주거단지랑 붙어 있는 쪽 라인들은 유흥보다는 약간 이제 주민들이 조금 선호하는 이런 상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해가지고 그거를 선호하시 이쪽 주변 단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안산 레이크 파운 프루지오라고 하는 곳이 연식으로는 조금 더 됐거든요. 16년 2월이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신축보다는 조금 더 됐어요. 지금 보면은 한 8, 9년, 8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지금 시점 23년 기준에서는 여기가 부평 기준으로 가장 실거래가 높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이제 9억 9천 이렇게 실거래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에 그 중앙 로데오 거리 있는 거기보다는 여기 아래쪽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높은 편. 여기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호수공원이. 그 조망권이 나오는 세대겠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 동네 테마가 옛날에는 여기서는 조금 멀었었는데 내려올수록 멀었었는데 여기가 바로 시단선선 호수역이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25년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위로 이제 여의도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는 이 단지 구성으로 보면은 역 아래쪽에는 조금 이제 소형 평형들 위주로 되어 있고 내려갈수록 요 아래쪽은 좀 중대형 평형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간중간 공원도 다 많이 있고 또 이제 조망권 나오는 세대랑 조망권이 안 나오는 세대랑 좀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수공원 대림 아파트도 굉장히 중대형 평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호수역이 연결이 되고 또 아래쪽에 조망이 나오는 조금 대형 평형 위주겠죠. 이런 조망이 나오는 애들은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아래쪽은 조금 연령대들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쪽은 이제 역세권이 필요하시는 젊은 일자리 근로자 또 이제 서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장점들 감안하셔서 여기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양대 에리카 있는데, 요 아래부터는 이제 한양 상록구예요. 안산시 상록구. 여기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생 수가 15,000명이 넘을 정도 굉장히 이제 대형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는 이제 그 송산시티, 화성 송산시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결되면은 또 이제 뭐냐, 상록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랑시티, 거기까지 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초지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고잔 신도시. 아까 전에는 이제 호수동이었고, 여기 이제 초지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고잔동 아래쪽 라인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앙동 아래보다는 조금 이제 시세가 좀 덜한 편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까 전에 호수역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초지동이나 호수나 동이나 둘 다 이제 공원들과 상권들과 이런 장점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가격 차이만 조금 더 있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역시도 중간에 이제 학원들이 있는 이런 유흥 상권이랑 섞여 있는 복합 상권들이 있는데 이쪽 서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조금 작은 평형들이 많아요. 소형 평형들이 있고 이쪽들은 이제 그 중형 평형들 많이 있고 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들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이다. 여기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원도 좀 많이 있지만 사업단지랑 바로 붙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이랑도 조금 더 가깝고 사업단지랑 조금 더 멀고 하던 학원가들도 더 큰 그런 쪽 라인들이 일단은 시대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호수마을 같은 경우고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얘 지나가면은 이제 호수역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거나 일로 가는 거나 거리는 이제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해가지고 조금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아래쪽 라인들은 약간 호수공원 라인으로 해가지고 조망이 좀 나오겠는데 조금 이런 애들도 다 큰 편형 위주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해가지고 여기는 살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고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면서